사람이 소모품으로 보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이 소모품으로 보일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리가 말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완벽주의자라서 정말 글자 간격까지 다 따진다니까. 문서 작성할 때 조심해야 돼. 김주임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런데 그 글자 그 간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대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래? 뭐 때려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맞는 거니까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 뭐. 김주임은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왜 우리 사무실에는 CCTV가 달려있는 거야? 이 대리 말하기를 그건 보안 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이에 대해서 김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문 앞에 달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내에다 달아놓는 건 왜인 거야? 절도사건이라도 날까봐 그런 거야? 아니면 카메라 각도가 문 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책상을 향하고 있는 거는 인권 침해를 떠나서 직원들을 불신하는 거 아닌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데 그런 건 다 따지면 돈 못 벌고 괜히 불평이라도 하면 불이익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일자리라도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저버리고 뒤통수를 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게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사용자 내지는 보스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또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수평구조니 뭐니 하지만 사실 웃기는 얘기죠. Our World in Data.org에 따르면요, 2022년 2월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 데이터, 즉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가 여부, 그것에 179개국이세요 여러분. 179개국 가운데 오로지 89개국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즉 90개국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공정, 그리고 다수당,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라는 게 꼭 수평구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굴러갈 수는 있죠. 아니, 오히려 완전히 수직구조로서 제왕적 보스, 노예 같은 지배구조로도 얼마든지 조직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관료적인 구조나 상명하복, 그리고 공공기관들이나 수많은 정부기관들의 철저한 수적 구조를 보기만 해도 분명 우리는 이런 조직들이 어쨌든 옳지 않은 것 같아도 끄떡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수평적 구조를 자랑하는 스타트업들도 초기에나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마찬가지죠. 규모가 커지고 스케일업 되다 보면 결국 조직의 효율적인 생산적 경영과 운영을 위해서 수평적 구조 따위는 사라지고 상명하복과 계급사회 같은 구조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관료화되면서 의사결정이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하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정치적으로 강한 그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인간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면요, 항상 수평적인 구조만 있을 수는 없죠. 수직구조, 상명하복, 그리고 제왕적 보스, 조직 내 정치그룹, 이런 것에 의한 독단,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진실, 상대적 수평구조,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 상명하복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제왕적 보스보다는 진정한 리더, 이런 얘기에 잘못되다가는 바보나 사회 초년생, 이상주의자, 몽상가로 치부돼서 비순당하기 딱 좋죠. 순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바보인 겁니다. 바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힘들다 해도 이런 방식에 져서 체념하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성, 사고력 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조직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소모품처럼 사용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고요. 조직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한 희생과 비생산성은 결국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쓸데없는 잡음이 나오지 않아서 잘 되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겠지만 사실 서서히 침몰해가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조직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만약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불행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극소수만을 위한 조직, 그리고 극소수만이 지배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을 물건처럼 대하는 이들은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구성원들을 사물화하죠. 그리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철저히 건설하려고 한다든가. 그런데 의심받고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할수록 사람은 반발하거나 의욕을 잃거나 창의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어가면서 우울함이 가속화돼 영혼 없는 작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조직 내 일부 정책 세력들만 강해져가고 정쟁만 가속화되어 갈 뿐입니다. 구성원을 조직의 부속품이나 도구가 아닌 소중한 존재로 보고 신뢰하고 인간으로 대우할 때 조직의 존재 가치와 목적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직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나침반은 구성원이 물건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더 조직의 구성원을 물건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됐죠. 작업의 양을 기입하고 작업장의 안전사고나 사건,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달 수도 있죠. 즉, 조직에서 휴대폰을 나눠주고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조직을 그만두고 나간 구성원의 업무 데이트, 업데이트, 대시보드를 통해서 퇴사를 당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구성원에 대한 감시 및 추적에 적용하기 전에 구성원들은 로봇이나 노예,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조직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구성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속이고 있다고 속단하기 전에 혹시 리더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직의 비전을 공유할 것인지, 이런 것들 등등 말이죠.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 코너로 몰아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협을 가할 것인가 보다는 최대한 각자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너무 이상적인 푸념을 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타이밍만의 문제일 뿐 구성원을 물건으로 대하는 한 혁신과 창의적 문제 해결, 발전 따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구성원들을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고 대할 때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조직 내 묵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구성원으로 채워나간다면요, 조직을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와 성장을 해낼지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조직의 혁신과 개혁 등을 이루지 못해서 안팎의 경영, 도전을 극복 못하고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여러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좀비들만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좌절감을 줄 것이고 창의성과 혁신성 없고 문제 해결 능력 없이 사내 정치만 잘하는 일만 살아남는 구조로 악화가 될 겁니다. 결국 그 조직은 정치적 결정이 데이터 및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압도하게 되어 궁극에 가서는 조직 자체의 와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것이 진정한 경영이자 리더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A boss who micromanages is like a coach who wants to get in the game. Leaders guide and support and then sit back to cheer from the sidelines. 즉,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보스는 마치 실전 게임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코치와도 같다. 진정한 리더라면 구성원을 안내하고 지지하며 뒤에서 응원을 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직에는 좀비 이론만 가득 찰 겁니다. 감사합니다.